구독자님, 안녕하세요. 기운의 흐름과 통계적 원리, 그리고 명리학의 심오한 철학을 바탕으로 당신의 행운을 안내하는 된다의 로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누군가는 로또를 단순한 확률 게임이라고 말하지만 저희는 매주 숫자 뒤에 숨은 기운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구독자님에게 의미 있는 방향과 흐름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192회 로또 추첨일 2025년 10월 4일 토요일을 기준으로 명리학의 뿌리인 간지 체계, 숫자에 깃든 오행의 에너지,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가 말해주는 통계적 흐름까지 총체적으로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복잡한 숫자 속에서도 분명한 기운의 맥락이 존재합니다. 숫자는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연의 기운, 시기의 변화, 그리고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맞물릴 때 비로소 그 숫자는 의미 있는 조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그 맥락과 상징의 흐름을 함께 짚어가며 구독자님의 간절한 바람과 어울리는 조합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 마음이 무겁거나 작은 희망이라도 잡고 싶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이 구독자님의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흐름을 타고 나를 이해하는 과정이라 생각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희에게도 커다란 기운이 됩니다. 작은 참여가 모여 큰 흐름이 되고 그 흐름이 언젠가 당첨의 물결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이제 기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로또는 단순한 확률 게임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채널은 다르게 접근합니다. 숫자에도 흐름이 있고 그 흐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기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음양오행의 원리로 움직이며 우리는 그 원리를 바탕으로 숫자의 운을 읽어냅니다. 명리학에서는 수, 화, 목, 금, 토의 5기운이 서로를 돕고 제어하며 균형을 이룬다고 봅니다. 숫자 하나에도 오행이 깃들어 있으며 추첨일의 기운은 어떤 숫자가 떠오를지를 암시해줍니다. 이를테면 불이 강한 날에는 나무의 기운이 소모되고 흙의 기운은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또한 금의 기운이 강하면 목의 숫자들은 압박을 받게 되고 수는 그 금을 도우며 흐름을 타게 됩니다. 이처럼 숫자 하나하나에도 기운의 상생과 상극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기운을 수천 회차의 데이터와 연결합니다. 단순히 자주 나온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이 숫자가 등장할 수 있는지, 어떤 기운이 이 숫자를 밀어주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어떤 기운이 강한 날에는 어떤 숫자가 자주 출현했는지, 최근 5주간 어떤 번호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잠자고 있는 번호는 언젠가 깨어나고 에너지가 충돌하는 숫자는 일시적으로 물러납니다. 이처럼 명리학적 흐름과 통계적 패턴이 만날 때 비로소 당첨을 위한 의미 있는 선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로또는 우연이 아닌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이해하고 따를 때 우리는 더 이상 확률에 기대지 않고 기운에 올라탈 수 있게 됩니다. 당첨을 향한 길에는 반드시 지나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제외수 분석입니다. 어떤 숫자를 고를지보다 무엇을 과감히 피할 것인지에 따라 조합의 완성도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번 1192회 회차에서 저희는 4가지 숫자, 즉 7번, 16번, 22번, 43번을 제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통계나 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리학의 오행 흐름, 자연의 계절 에너지, 그리고 출현 주기 통계까지 세심하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7번은 화의 기운을 가집니다. 열정과 팽창의 에너지지만 지금은 가을을 지나 겨울로 향하는 흐름입니다. 현재 회차는 금과 수가 강세를 이루는 시기이며 화기운은 이들과 명확히 상극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7번은 최근 10회 중 단 한 번만 등장한 콜드 넘버입니다. 기운이 긴 시간 동안 잠복해 있었고 현재도 기운의 중심 흐름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7번은 과거 기운이 화기가 극성일 때 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화가 억제되고 수금이 중심이 되는 계절 흐름에선 7번의 에너지는 오히려 기운의 분산과 방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적, 통계적, 계절적 측면 모두를 고려했을 때 이번 회차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6번 수의 기운입니다. 물은 지혜와 유연함, 흐름을 의미하는 기운이지만 이번 회차에서 중심을 잡는 토의 기운과는 상극 관계입니다. 토는 물을 막고 흡수하는 성질을 가졌기에 수기운의 에너지는 위축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16번은 최근 10회 중 2회만 등장해 기운이 아직 활발하지 않은 콜드 상태에 가깝습니다. 16번은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흐름에서 숨겨진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지금처럼 수기운이 눌리고 금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그 잠재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16번은 오랜 주기 동안 특정 시점에만 반복 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는 그 흐름의 중간 단계, 즉 기운의 숨고르기 시점에 해당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이처럼 수기운이 무력화된 구간에서는 16번의 출현 가능성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보다 기다림의 지혜로 제외하는 선택이 더 현명합니다. 세 번째는 22번 역시 화의 기운입니다. 2, 7로 끝나는 숫자는 모두 불의 속성을 지니며 이는 현재 회차의 자연 에너지와 어긋난 방향입니다. 특히 10월 초의 추첨은 금기운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화는 금에 의해 극을 당하며 제어받습니다. 더욱이 22번은 여름철의 강세를 보이는 계절 의존성 높은 숫자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에너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22번은 특정 회차에서 연속 출현 후 긴 공백기를 갖는 파동형 출현 주기를 보입니다. 현재는 그 공백기 중반에 해당하며 에너지 흐름이 내부로 움츠러드는 시점이라 볼 수 있죠.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화를 북돋을 목이나 수의 조화가 필요한데 이번 회차에선 그러한 보완 기운 역시 약세입니다. 이처럼 에너지의 외부 조건과 내부 흐름이 동시에 불리한 상황에서 22번의 출현을 기대하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명리학적으로도 무리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번은 목의 기운입니다. 나무는 생명을 의미하는 기운이지만 그 에너지를 키워주는 수 기운이 이번 회차에서는 약세입니다. 즉, 성장 기반이 사라진 목 기운은 충분히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죠. 또한 43번은 최근 10회 동안 한 번도 출현하지 않은 콜드 넘버입니다. 기운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회차에서도 아직 때가 아닌 숫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3번은 명리학적으로 외곽 에너지에 해당되는 숫자로 중심 에너지와 멀어질수록 출현 가능성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특히 목 기운은 금 기운과 상극이며 금이 강한 시기에는 목의 생장력이 크게 위축되기 때문에 이번 회차와 같이 금의 에너지가 강하게 뻗는 시기엔 43번의 파동은 극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43번은 통계, 오행, 계절 기운 세 방향 모두에서 상극 구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당첨을 위한 선택지에서는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이처럼 7, 16, 22, 43번은 각각 상극 관계로 인해 기운의 억제, 계절 기운과의 부조화, 통계적 침묵 또는 계절 불일치 등의 흐름을 동시에 지닌 숫자들입니다. 이 숫자들을 제외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더 강력한 기운의 조합을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첨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무엇을 포기할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용기가 구독자님의 조합에 균형을 더하고 당첨을 향한 흐름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흐름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단계의 풍수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시죠. 풍수는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공간 속 흐름을 살피고 조금씩 기운을 정돈해 나가는 생활의 지혜죠.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맥락을 몰라 잘못 활용하고 있는 실전적 풍수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침대 방향과 위치, 특히 머리를 두는 방향입니다. 침대는 사람의 하루 에너지의 대부분이 회복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에 머리를 어디에 두느냐는 단순한 습관이 아닌 기운의 출입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본적으로 머리를 동쪽이나 북쪽으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 목의 기운이 시작되는 자리로 활력과 재생의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목 기운은 특히 새로운 시작, 시험, 도전, 성취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직장 변화, 승진, 사업 확장 등을 고민하는 분들께는 동양 침대가 큰 도움이 됩니다. 북쪽은 수의 기운으로 지혜와 내면, 집중력을 상징합니다. 수기운은 안정된 에너지를 불러오기 때문에 마음이 자주 산만하거나 불면이 있는 분들 또는 자녀의 학업 집중력, 부부간의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방향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수면의 방향은 단순한 방향성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되찾을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 해답이기도 합니다. 반면 머리를 남쪽에 두면 강한 화의 기운으로 인해 에너지가 과도하게 흘러불면이나 예민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서쪽은 금의 기운이 자리한 곳으로 지나치게 차가운 흐름이 지배하기 때문에 기운이 자주 끊기거나 중도 포기가 반복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나 예민한 기질을 가진 분들은 이러한 방향에 잠을 자게 되면 에너지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침대가 벽에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양옆 중 한쪽만 벽에 붙은 구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한쪽으로만 흘러 편중되는 에너지가 만들어져 부부라면 소통의 단절, 싱글이라면 대인관계의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죠.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침대 머리 쪽이 튼튼한 벽에 기대어 있고 양옆이 모두 열려있는 안정된 좌우 대칭 구조입니다. 이런 배치는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기회와 사람, 재물이 골고루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공간을 비우는 행위 그 자체가 기운을 불러들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침대 아래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머리맡에 전자기기를 두는 것 역시 기운의 흐름을 막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풍수에서는 가득 찬 곳엔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여백 하나가 행운의 입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침대 방향 하나, 배치 하나가 구독자님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고 그 편안함이 결국 행운과 기회의 기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생활 속 풍수의 진짜 힘입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이렇게 깊은 관심과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로또 번호를 맞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숫자와 기운, 공간과 에너지의 조화를 이해하며 보다 균형 잡힌 삶과 기회의 흐름을 찾아가는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1192회차 분석에서는 날짜의 간지와 오행, 출현 빈도, 재회수, 풍수 지리까지 전방위적으로 흐름을 살피며 행운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매 회차가 단순한 도전이 아닌 나를 알고 기운을 읽는 성찰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구독자님의 삶에는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 외에 개인 사주 기반의 간단한 행운의 방향이나 기운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생년월일만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만의 사주 기운에 맞는 맞춤형 행운 흐름을 정성껏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매주 기운의 흐름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구독자님과 함께 당첨의 가능성을 넓혀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매주 새로운 흐름 속에서 기운을 함께 읽어가요. 행운은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늘 준비된 마음과 선택이 그 행운을 머물게 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독자님께서 바라시는 모든 좋은 일들이 당신이 만든 기운 속에서 현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당신의 행운은 아직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